가장 어려운 거는 이 프라다죠. 프라다는 워낙 모든 부분을 너무 견고하게 해놓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요. 샤넬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디자인적인 감각, 저는 프라다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구겨도 구김이 안 가고 복원이 그대로 될 수 있는. 근데 이제 프라다가 부족한 건 이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서울가방연구소 대표 김태욱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 일과는 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가방이 오래되진 않았는데 너무 무거워서 데일리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비텔로 토트라는 제품으로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품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작업하시면은 대략 한 몇 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나요? 해체를 해서 다시 만드는 데는 8시간 정도 소요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뜯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걸 다시 다 재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해체를 해줘야 작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한 건의 비용을 얼마씩 받으시나요? 평균 40만 원대 받고 있는데요. 특별한 자재들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원가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에요. 마진율이 지금 0.2%밖에 안 돼요. 대표님께서 유튜브 조회수 1750만 영상의 주인공 분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조회수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었는데요.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죠? 그걸 보시고 조금 많이 찾아오시기도 하셨나요? 굉장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그 영상 효과가 거의 저희한테는 한 7, 8개월 이상 갔던 것 같아요. 와, 그러면은 그때 당시 한 달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셨나요? 월 매출이 한 2억 5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이제 1억 5천. 저는 프라다를 굉장히 좋아해요.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이게 원래 가죽에다가 깎은 다음에 다시 또 가죽을 붙여요. 이 작업을 하는 데는 타 브랜드는 없어요. 근데 프라다는 원래 재질과 가장 근접한 보강제를 붙여놓기 때문에 이렇게 구겨도 구김이 안 가고 복원이 그대로 될 수 있는. 근데 이제 프라다가 부족한 건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그럼 작업하실 때 가장 어려운 브랜드가 좀 있나요? 구찌 원단이 약한데 그거를 오랜 기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체를 하는 순간 원단이 다 메어져 버려요.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업을 했을 때 가장 어려운 거는 이 프라다죠. 프라다는 워낙 모든 부분을 너무 견고하게 해놓다 보니까 해체 자체부터도 어려움이 있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가장 적게 근무하신 분도 30년 차가 넘으신다고. 지금 앞에 계신 분은 제 스승님이십니다. 제 나이가 거의 저희 계통에서는 막내예요. 후배 양성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모든 직업이 제일 좋은 거는 돈을 잘 벌어야 제일 좋은 직업인데 경제적으로 상당히 빈곤하다. 취업을 하면 얼마씩 벌길래 빈곤한 건가요? 당연히 최저시급일 거고 최저시급 외에 이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여금도 있고 기타 등등이 있겠지만은 저희 쪽은 그러지는 못해요. 경제적인 수익률이 나오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리폼이라는 문화가 많이 퍼져 있는 편인 건가요? 해외에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사용하고 그냥 버리고 새 거 사지 라는 문화지 이렇게 다시 저희처럼 유행이 지났다고 안 들고 뭐 이제 그런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궁금한 게 대한민국에 이런 리폼 업체가 몇 개 정도가 있나요? 사업자를 내놓고 하는 리폼 업체가 한 2,500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리폼 업체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걸까요? 외국에만 있다가 들어와 보니까 한국에서 마땅히 할 만한 게 없어요. 원래 뭐 외국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해외에서 이제 이름만 대면은 다 알만한 브랜드들 이제 그런 거 생산하는 업체의 주재원으로 나가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2018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사실상 거의 한 50대 나이에 이렇게 도전을 하신 거네요? 그럼 대표님께서는 언제쯤 은퇴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글쎄요, 저는 은퇴 예정이 없습니다. 체력이 되는 한에서는 끝까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업이 사람들이 도전해볼 만한 직업일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직업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국내의 리폼 시장 가치가 1조 7천억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시장을 누가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근데 이건 뭐 하시는 건가요? 이제 해체하고 나머지 자재는 다시 또 작은 소품들을 만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돌려보내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직 재단이 남았습니다. 이제 이 소재는 저희 서울가방연구소 소재입니다. 소비자 소재는 다 소진을 했고요. 나머지 부족분은 지금 요 MC 블랙이라는 이 가죽을 가지고 안감으로 이제 저희 소재로, 가죽도 그렇게 저가 가죽은 아닙니다. 얼마인가요? 지금 요게 사방 30cm가 4,600원.
지금 국내에서 사용되는 가죽들은 4,400원 정도? 이 소재가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특수, 이것도 가격대가 핸드백 한 피스 생산하는데 몇백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필름을 쓰게 되면은 거의 한 8,000원 정도? 근데 이런 노하우를 다 공개하셔도 괜찮은 건가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이 필름은 다른 외부 업체들이 이게 뭔지를 몰라요.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자만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시장이 불신이 커요. 소비자들이 너무 이제 엉터리로 만들어주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거 만들면 뭐해, 이거 짝퉁이잖아. 다른 업체들도 카피를 하더라도 제대로 카피해서 일하는 방식이든 뭐가 됐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람들이 명품을 많이 소비해서 생겨나는 문화인 거잖아요. 대표님 보시기에 명품 백이나 그런 것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패션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가치가 인정받아야 되고 뭐 또 그 가치에 맞춰서 사용을 하고. 근데 대한민국은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냥 델리 자체도 명품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패션 쪽에 워낙 한국 사람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들 구찌도 해보고 지방시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명품들을 생산을 해외에서 해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만든 제품을 먼저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한민국으로, 워낙 한국 사람들이 까다롭습니다 진짜로. 그 다음이 일본, 그 다음이 캐나다. 그러면은 명품백 잘 고르는 팁이 좀 있을까요? 브랜드별의 특성을 보자고 그러면은 샤넬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디자인적인 감각, 대신에 이제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제품을 볼 때는 아주 아니고요. 프라다 같은 경우에는 잘 만들었기는 했지만 디자인적인 부분이 항상 부족하다. 그럼 루이비통은 좀 어떤 편인가요? 루비통은 상당히 고집이 세죠. 그네들만의 그 시그니처 원단, 가죽보다도 더 우수해요. 루이비통도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당연히 다 있죠. 저희는 이제 루비통을 안 해요. 루비통이 이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이 업종에 내용 증명을 띄웠어요. LV 들어가 있는 이 로고가 우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판매 자체만 놓고 따진다고 하면 불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판매가 된 상태에서의 특허권은 그럼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죠. 소비자한테 있느냐, 루비통한테 있느냐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래 그럼 안 할게 라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루비통 자체는 아예 손을 안 대는 거죠. 루비통이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나이키하고도 싸워요. 왜 소비자의 권리를 왜 니네가 침해를 하냐. 그래, 이렇게 파워가 있는 곳에서는 싸울 수가 있지만 국내 특정상 김행장이라는 그 로펌은 이길 수가 없잖아요. 루이비통 구매하신 소비자 입장에서는 리폼에서 다시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는 거군요. 사실상 루비통이 리폼 고객의 전체 브랜드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많아요. 그렇게 많은데 많은 일거리를 저희가 놓친 거죠.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네들이 그러면 수선을 더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왜 철수를 해요? 자기네들한테서는 수익률이 안 되니까. 그럼 소비자들은 AS 보내면은 AS가 빨라서 6개월에서 1년씩 걸리니 그 수선을 의뢰하는 절차도 복잡하고, 또 웬만한 것들은 고객 과실로 인해서 비용 부담도 크고. 대표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면서 후회하셨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후회한 거는 사업을 하고 나서 내가 왜 사업을 하고 있나. 그냥 차라리 어디서 월급쟁이를 해도 능력 발휘하고 대우받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거는 전체를 깎아주는 와릭이라고 그래요. 요게 지금 4,800짜리예요. 이게 이제 패턴이라고, 설계 도면을 패턴이라고 하는데 설계를 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수준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면 만들어 보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서 담아놓고 그거를 설계 도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얇게 이제 0.8mm 두께로 다시 요게 이제 PR이 된 거예요. 그럼 대표님의 인생의 가장 명품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자식이잖아요. 그럼 대표님께서는 자녀분들이 만약에 가방 업을 한다고 하면은 허락을 해주실 건가요? 예, 저는 기꺼이. 대표님께서는 최종적인 그런 목표가 좀 있으세요? 우리 회사에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젊으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그 분들이 좀 끝까지 잘 꾸려나가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주고 싶어요. 저희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해보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여러 번 해봐서 그런지 별 적응은 없어요. 근데 댓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건 뜯는 순간 가짜야,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아쉬워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기업 대 기업으로 운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들과 1대1로 상담을 해서 1대1로 커스터마이징을 해드리는 건데 그런 행위들이 불법이니 뭐하니 그렇게 하는 자체가 저는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대표님께서 작업하시는 모습 쭉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아. 와.